과거 NFL에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온 샌더스죠. 프라임타임, 네온 디온, 그리고 코치가 된 이후 코치 프라임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디온 샌더스는 시그니처 세레머니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디온 샌더스는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14시즌 동안 5개의 팀에서 활약했고 6번의 올프로 퍼스트팀, 8번의 프로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 시즌에는 올해의 수비수상도 거머쥐었죠. 또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에서 9시즌 동안 외야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는 슈퍼볼 2회 우승과 1992년 월드시리즈 출전을 통해 슈퍼볼과 월드시리즈에 모두 출전한 유일한 운동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 디온 샌더스는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었습니다. 이런 디온 샌더스에게는 2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3번째 아들인 쉬도어 샌더스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쉬도어 샌더스는 2023년 헤드코치이자 아버지인 디온 샌더스와 함께 콜로라도 대학교에 합류하여 2년간 선발 쿼터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샌더스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일찍이 2025년 드래프트 탑 프로스펙트로 평가받기도 했죠. 하지만 드래프트가 다가올수록 샌더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의 보드에서 1라운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과연 샌더스의 필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NFL 잡학사전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스의 가장 큰 약점은 프로그레션과 디시전 메이킹에 있습니다. 샌더스의 프로그레션은 느리고 디시전은 똑똑하지 못하죠. 서드 앤 3 상황, 콜로라도는 백필드를 비우고 필드를 넓게 펼칩니다. 스냅 슬란 리시버를 보자 반대편 라인베커가 이를 읽고 움직이죠. 덕분에 필드 중앙에 큰 윈도우가 열립니다. 이어 라인베커의 옆과 뒤에 너무 쉬운 기회가 생기지만 샌더스는 뒷걸음질 치며 공을 던지지 못하죠. 결국 롤아웃하며 사이드라인에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플레이는 성공적으로 이어졌지만 이 정도의 윈도우에도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것은 상위 레벨의 플레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사한 세컨 앤 6 상황입니다. 디펜스는 후방에 세이프티가 없는 제로 블리츠룩을 보여주고 콜로라도는 이번에도 백필드를 비우고 필드를 넓게 펼치죠. 하지만 스냅 후 디펜스는 커버 3 존 블리츠로 전환했고 샌더스는 그대로 패닉에 빠집니다. 첫 번째 와이드 오픈 찬스를 놓쳤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부 놓치죠. 5초 남짓한 시간 동안 샌더스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눈을 따라가 봅시다. 스냅 후 블리츠가 들어오지만 오라인에 의해 1차로 저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1번 리시버를 봅니다. 가속이 붙은 상태이고 후방의 세이프티와 거리가 상당하죠. 패스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던지지 못합니다. 그 후 2번 리시버에게도 엄청난 공간이 생기지만 이번에도 던지지 않죠. 고개를 돌려 3번 리시버를 봅니다. 후방 세이프티는 1번 리시버를 따라갔기 때문에 3번 리시버에게도 엄청난 공간이 발생하죠. 이번에도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며 결국 플레이는 실패합니다. 샌더스에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던질 윈도우가 필요한 것일까요? 샌더스의 느린 디시전은 컨버전을 위한 쉬운 기회들을 놓치기 십상이었고 플레이의 약속된 리듬을 모두 깨트렸습니다. 서드 앤 6 상황, 콜로라도는 슬롯의 충돌을 유도하는 픽 플레이를 이후 바운더리에 1대1을 노리는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스냅 후 디펜스는 맨 커버리지를 플레이하고 예상대로 세퍼레이션이 만들어지지만 샌더스는 이번에도 던지지 못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타겟에 대한 타이밍도 놓치며 플레이는 실패합니다. 샌더스는 1번, 2번을 빠르게 읽고 패스하지 않기로 했다면 지금 타이밍에 고개를 돌려 3번 컴백 라우트에 공을 던졌어야만 했습니다. 컴백 라우트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디펜더가 빠르게 거리를 좁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샌더스는 2번 타깃에 눈이 고정되어 한 타이밍 늦었고 코너백은 빠르게 거리를 회복하며 플레이는 실패로 돌아가죠. 이처럼 샌더스는 프로그레션 과정에서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들을 노출했습니다. 이는 짜여진 플레이의 리듬을 깨트리고 쉬운 기회들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프로그레션 과정에서 결단력은 우리가 NFL 쿼터백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NFL에서는 수비가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타이트한 패스 윈도우에 공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죠. 샌더스의 필름엔 NFL 레벨의 디펜스를 파악하고 프로그레션을 진행할 결단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셔 대처 능력입니다. 샌더스는 지난 2년간 프레셔에 잘 대응하지 못했죠. 23시즌엔 11경기에서 무려 52개의 색을 허용했고 24시즌도 13경기에서 42개의 색을 허용했습니다. 두 시즌 모두 대학리그 1위였죠. 작년에 비해 올해 성장했다는 점과 콜로라도의 오펜시브 라인은 대학리그 최약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샌더스의 프레셔 대응 능력은 도저히 1라운드 쿼터백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샌더스의 가장 큰 문제는 프레셔 상황에서 뒷걸음질 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오펜시브 라인이 만들어주는 포켓을 너무 쉽게 버리죠. 샌더스는 타이트엔드와 러닝백에게 칩블락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프로텍션 콜은 2&3 하프 슬라이드로 센터를 기준으로 2명과 3명이 찢어지며 왼쪽에 2명은 맨 블라킹을, 오른쪽 3명은 존 블라킹을 플레이합니다. 스냅프 레프트 가드가 1대1 매치에서 쉽게 져버리며 레프트 가드의 바깥쪽에서 프레셔가 오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 사이드는 존 블라킹을 잘 플레이했기 때문에 큰 월이 생깁니다. 샌더스가 블락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라인이 만들어준 포켓을 거슬러 올라가며 플레이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뒷걸음질 치다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플레이는 실패로 돌아가죠. 기본적으로 샌더스의 프레셔 인지 능력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습관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펜스는 스크리미지 라인에 6명을 배치하며 블리츠 압박을 주고 스턴트를 혼합한 포맨 러쉬를 플레이합니다. 스태프 레프트 가드는 스턴트를 픽업해주지만 샌더스는 그대로 색을 허용하죠. 샌더스는 이 플레이에서 쉽게 색을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스턴트뿐만 아니라 라이트 태클 안쪽으로도 프레셔가 오고 있지만 레프트 가드와 태클이 완벽한 레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포켓을 활용할 줄 아는 쿼터백이라면 앞쪽으로 드리프트하며 플레이를 연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뒷걸음질 치며 스텝을 낭비하죠. 샌더스의 이런 잘못된 풋워크와 부족한 프레셔 인지 능력은 그가 포켓 패서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샌더스는 라마 잭슨도 제이든 데니얼스도 카일러 머레이도 아닙니다. 샌더스의 모빌리티는 잘 쳐줘야 리그 평균 수준이죠. NFL에서 샌더스의 기동력은 더더욱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컨은 11 상황. 오라인은 좋은 포켓을 만들어주지만 다운필드의 모든 리시버가 막히고 샌더스는 공을 던질 곳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서드다운을 위한 프로그레션을 진행하며 체크다운 패스를 던지면 됐죠. 하지만 샌더스는 다운필드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사이 압박이 오고 샌더스는 포켓을 벗어나죠. 오라인이 만들어준 블락을 통해 그대로 속도를 살린다면 샌더스는 앞으로 달릴 수도, 다운필드에 공을 뿌릴 수도, 안전하게 사이드라인에 공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걸음질 치는 최악의 선택을 하며 색을 허용하죠. 이런 플레이는 샌더스의 필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샌더스는 마치 모든 플레이를 연장전 서드다운처럼 플레이하죠. 간혹 성공적인 플레이로 이어지기는 하나 이는 NFL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샌더스는 부족한 모빌리티를 감추기 위해 프레셔에 똑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전반적인 프레셔 인지뿐만 아니라 프레셔 상황에서 포켓 내의 움직임과 포켓 활용력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샌더스는 한 시즌 최다 색 허용 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암스트렝스입니다. 드래프트 단계에서 쿼터백의 어깨 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괴물들이 가득한 NFL에서 샌더스의 어깨 힘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보입니다. 서드 16 상황. 오펜스는 컨버전을 위해 긴 라우트를 조합합니다. 스냅프 디펜스는 커버리지를 로테이팅 시키는 존 블리츠를 플레이하고 덕분에 후방 세이프티 사이의 공간을 공략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패스의 구속이 너무 느렸고 긴 채공 시간 덕분에 세이프티는
빠르게 리커버리하며 수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샌더스의 딥볼은 대부분 언더스로우되어 리시버들의 캐칭 능력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리시버들의 움직임을 리드하지 못하다 보니 샌더스의 딥볼은 높은 확률로 리시버들이 정지하여 기다리고 있죠. 세컨 앤 4 상황, 2명의 크로스, 포스 라우트를 통해 후방의 수비수를 묶고 플랫 라우트를 통해 앞쪽의 코너백을 묶은 후 그 사이 공간을 노리는 플레이였습니다. 코너백이 힙을 돌렸고 지금 이 순간 패스가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한 타이밍 늦었고 긴 채공 시간에 패스가 도착할 땐 이미 경합 상황이 되어 있죠. 물론 리시버의 놀라운 캐치로 플레이는 성공했지만 패스는 더 빠른 타이밍에 던졌어야 했고 더 빠른 구속으로 리시버에게 도착해야 했습니다. 이 플레이는 NFL로 전환될 수 없는 최악의 패스였습니다. 이처럼 샌더스의 약한 어깨는 특히 30야드 이상의 장거리 패스에서 도드라졌죠. 긴 채공 시간 그리고 리시버들을 리드하지 못하는 패스는 NFL 디펜시브 백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샌더스의 약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탑3, 탑5 수준으로 형성된 샌더스의 주가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드래프트가 다가올수록 샌더스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정지명 라운드는 데이 2, 즉 2에서 3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FL에서 유사한 선수를 찾는다면 2014년도 1라운드 전체 32번 픽으로 바이킹스가 지명했던 테디 브리지워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패서로서 훌륭한 정확도와 좋은 릴리즈를 갖췄지만 프로그레션의 일관성 부족과 더불어 전반적인 운동 능력과 어깨 힘에서 그리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죠. 샌더스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샌더스의 드래프트 가치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아버지 디온 샌더스의 과한 인터뷰 등 슈더 샌더스는 드래프트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등극했습니다. 과연 샌더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할지, 어떤 NFL 선수로 성장할지 NFL 잡학사전과 함께 지켜보시죠.